근데 브랜드 입장에서 매번 수수료 10%에서 20% 가깝게 내야 되는데 우리 자사몰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SEO를 통해서 유도한다면은 우리가 오픈마켓에 제공하는 돈도 아낄 수 있고 소비자 한 명을 데려오는데 뭐 300원에서 1000원이라고 하면은 매달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는 캠페인인 거죠. 그걸 하나 수정함으로써 저희한테 무료로 들어오는 고객들이 매달 막 수천 명, 회원가입 수백 명씩 되니까 SEO의 파워가 꽤 굉장하고 그 파워가 굉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검색 유입은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이커머스 브랜드에 꼭 필요한 SEO 전략을 알려주실 SEO 전문 대행사 마켓피디아 이준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마켓피디아는 SEO와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사로서 이제 유니클로나 롯데면세점 같은 기업에는 데이터 분석과 GA4 교육을, 그리고 이제 커버나카,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SEO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서 브랜드의 인터넷에서 존재감을 늘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SEO라는 말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쉽게 설명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뜻하는 거예요. 네이버나 블로그에서 이제 누군가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에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일을 SE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점점 중요해지냐면은 예전에는 기업들이 강남역이나 아니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곳에 부동산을 임대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알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구매나 아니면 브랜드를 탐색하는 일이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 오프라인에서 매장과 브랜드 제품을 만났던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인식하고 전환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SEO가 점점 각광받고 요즘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광고주분들도 확실히 SEO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검색을 했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커머스 브랜드의 경우에 왜 SEO가 더 중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색을 통해 들어온 사용자가 더 큰 금액을 지불하고 전환도 훨씬 높은 확률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케터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GA4 화면이에요.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이 컬럼, 세션 소스 매체는 들어온 채널을 뜻하는데요. 파란색으로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IG 페이드는 인스타그램 광고로 들어온 사용자들을 뜻하고요. 밑에 빨간색 박스에 있는 네이버 올가닉과 구글 올가닉은 각각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 구글에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를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게 인스타그램 광고로 들어온 사람들은 왼쪽에 보시면 사용자가 3,000명이고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전환이 111회 그리고 총 전환 금액이 33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8번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를 보면은 사용자가 1,100명 그리고 전환이 152회 그리고 총 구매 금액이 640만 원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오히려 전환 수는 2분의 3만큼 더 많고 총 구매 금액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들어온 사용자보다 2배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당 유저의 가치로 따지자면은 인스타그램 광고보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들어온 사용자의 가치가 2~3배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광고로 하지 않고 검색으로 무료로 데려옴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제 온라인 존재감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 커버낫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반바지 추천이라는 구글 검색에 2위에 노출된 화면이에요. 시즌에 따라서 고객들의 검색 키워드가 바뀌는데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이 작업을 했거든요. 반바지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반바지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한 달에 수만 번씩 구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검색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반바지 추천에 저희 고객사의 커버낫이 노출된다면 사람들 머릿속에 커버낫이 반바지를 잘 만드는 회사구나.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브랜드를 고려할 때 커버낫도 해봐야겠다. 여기 로고 예쁜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까? 그러다가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 쿠폰을 받고 구매로 전환되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 브랜드를 수만 번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고 전환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무신사 같은 경우가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반바지 추천 키워드에도 1위는 지금 무신사가 노출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사진을 찍을 때는. 근데 브랜드 입장에서 무신사나 지그재그에서 이제 물건을 팔면은 매번 수수료를 10%에서 20% 가깝게 내야 되는데 우리 자사몰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SE를 통해서 유도한다면은 우리가 오픈마켓에 제공하는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유저들의 DB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사몰로 유입이 돼야지만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도 없고 하니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상위 노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SEO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SEO를 지금 공부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돼가는데 기본적인 테크니컬 SEO 사항들은 인터넷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사이트맵이라든지 A 태그라든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실제로 저희 마켓피디아 브런치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브런치에 SEO 첫 번째 단계부터 티스토리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과정을 올려놨거든요.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기본적인 SEO 사항에 대해서 일단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케터나 개발자의 입장에서 SEO에 대해서 독립 변수들을 파악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엄청 제한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략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검색 엔진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우리 경쟁사는 왜 우리 상위에 노출될까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을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상위를 빼앗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SEO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키마 마크업, 리치 텍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SEO를 위한 코드인데요. 요즘 AI 검색 시대가 다가오면서 스키마 마크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언급하신 스키마 마크업? 이 단어는 조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혹시 조금 쉽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거 화면은 제가 운영하는 똑소라는 서비스의 구글의 검색 결과 화면인데요. TCL 4K UHD 스마트 TV를 판매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예요.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셨을 때 이 아래 스키마 영역 가격이 나오고 리뷰 수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키마 영역이 자동으로 잡히기도 하지만 검색 엔진에서는 코드가 있어야 잘 잡히고 그리고 이런 스키마 영역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더 클릭률이 높아지고 이 페이지가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검색 엔진이 판단을 해서 더 상위에 노출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비개발자로서 페이지를 구성하고 디자이너가 페이지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잘 잡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음 사진이 있는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왼쪽에는 저희 똑소, 제가 운영하는 쿠팡 가격이 떨어지면 알려주는 서비스인 똑소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키마, 제가 말씀드린 스키마 마크업, 리치 텍스트라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상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가격, 프라이스라든지 아니면 하이 프라이스, 저희는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하이 프라이스와 로우 프라이스, 최고가와 최저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 단위는 얼마인지, 재고상, 인스톡 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내부에 보시면은 검색 엔진은 이 화면의 왼쪽에 보이시는 UI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UI가 더 직관적으로 들어오지만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스키마 마크업을 보고 이 사이트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스키마 마크업을 통해서 검색 엔진에게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는 게 요즘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커머스 브랜드에서 SEO 작업을 할 때 카테고리나 상세 페이지, 스키마 마크업 이것 중에서 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많이 이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소비자의 전환의 창구가 되는 상세 페이지가 1번,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커머스에서는 예외적으로 스키마 마크업이 2번, 그리고 3번은 카테고리 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스키마 마크업이 아까 보여주셨던 이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뭔가 리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스키마 영역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리뷰 영역에도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레시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몇 분 걸리는 요리인지, 재료는 무엇인지도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켓피디아를 구글에 검색하실 때 오른쪽에 뜨는 회사 소개 페이지도 스키마로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 기사를 봤을 때 뉴스 기사를 요약해서 해당 스키마 정보에 넣어서 더 색인이 잘 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블로그를 작성할 때도 기업 블로그를 작성한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 작성자가 더 공신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해당 블로그 글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 뭔가 좀 신뢰성 있는 거를 더 우선시해서 AI 같은 게 알아서 상단에 노출을 시켜준다는 느낌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인터넷상에 특정 사람이나 특정 사람과 어떤 키워드가 연관성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마인드맵을 그리잖아요. 검색 엔진들은 그런 유사성을 다 연결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짙어질수록 그 사람의 공신력이 올라가고 더 빠르게 노출되고 더 많은 클릭을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아, 어떤 말씀인지 아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키마 영역에 포함되는 것들을 이제 대표님께서 짜주시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스키마를 직접 짜는 거기도 하지만 일회성 작업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스키마 마크업이라는 게 코드로 이루어지지만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여러 번 수정을 거치면서 더 디벨롭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격을 보시면은 200만 원부터 314만 원까지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격 범위를 알려주는 사이트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키마에 공식 문서, 스키마를 활용하는 공식 문서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 똑소는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니까 SEO를 마음껏 연습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똑소에는 재미있는 게 로우 프라이스와 하이 프라이스를 제가 임의로 넣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건데. 온라인에서 할인 제품을 찾는 사람이나 가격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모든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노출되어 있을 때 가격의 범위가 나와 있는 똑소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맨 처음 기본적인 스키마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 삼아서 올려보면서 디벨롭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 디벨롭을 하실 때는 실제로 클릭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서 판단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실제로 제가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에 상위에 노출됐는지, 그리고 그 상위에 노출된 키워드로 실제로 유입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면서 해요. 그래서 꼭 스키마뿐만 아니더라도 저희 똑소의 서비스 블로그도 있는데 쿠팡 가격 변동 관련 키워드 하나를 딱 잡기 위해서 해당 블로그 글을 한 5번 정도 수정하고 스키마만 한 3번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 수정함으로써 저희한테 무료로 들어오는 고객들이 매달 막 수천 명, 회원가입 수백 명씩 되니까 SEO의 파워가 꽤 굉장하고 그 파워가 굉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니까 이제야 조금 SEO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이 SEO의 핵심 전략이 조금, 물론 유동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좀 전략이 있다면 말씀 살짝 가능하실까요? 이거 준비해오긴 했는데 저희 고객 사인만 해주는 거여서 좀 비밀이거든요. 다음 장 한 번만 띄워와 주시겠어요? 이게 구글의 아빠 생일 선물을 검색한 화면이에요. 보시면 아이디어스와 쿠팡이 1위, 2위에 보통 뜨는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게 하나의 만들어진 페이지가 아니에요. 아이디어스에서 아빠 선물에 대한 검색 결과, 그리고 쿠팡에서 아빠 선물에 대한 검색 결과 페이지를 노출시킨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아버지나 엄마 생일 선물을 검색해 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매달 수만 명은 될 텐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플랫폼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이런 키워드들은 검색 전환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도 아빠 엄마 생일 선물을 하다면은 커뮤니티에서 좀 찾아보고 추천받고, 결국 전환은 구글에서 아빠 생일 선물 혹은 네이버에서 엄마 생일 선물, 그 다음에 뭐 상품을 정한 다음에 여기서 사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해당 상품을 검색해서 하겠죠. 그러면은 쿠팡과 아이디어스는 매달 이 검색 결과 페이지를 노출시킴으로써 수천 명, 수만 명의 소비자를 지금 끌어오는 중일 거고, 이런 아빠 엄마 생일 선물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도 또 저희 마켓피디아 브런치를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어떻게 성과를 개선시켰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간략하게 본인들 서비스에 적용시킬 수 있나를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이런 SEO 전략을 통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해봤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까지는 좀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이렇게 올라가네요. 구글 서치 콘솔 데이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검색 결과 페이지 작업을 한 거예요. 6월쯤에 작업을 해놓고 그 플랫폼의 인기 검색어들을 굉장히 많이 색인시켰어요. 검색 결과 페이지를 보시면은 한 트래픽 그 노출 수와 클릭 수가 3배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 하루에 클릭 수가 200명
이상 증가했고 그리고 200에서 600까지 증가했고 그게 90일 정도 되니까 소비자 한 명을 데려오는데 뭐 300원에서 1000원이라고 하면은 매달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는 캠페인인 거죠. 단순히 SEO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번 컨설팅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서비스를 적용시켜 나가면은 플랫폼이 커질수록 쇼핑몰이 커질수록 이 효과가 증대되니까 SEO 컨설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을 올가닉하게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커버나 사례인데 맨 위에 보이시는 패딩이라는 키워드의 임프레션 검색 노출량이 7만 번 일어났고 이게 전 기간 대비 3만 %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비록 오른쪽 보시면은 URL 클릭은 50번이지만 패딩을 찾는 사용자들에게 커버넛이라는 브랜드가 7만 번이나 노출된 거죠. 그 밑에도 또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신학기 가방 키워드에 노출되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밑에도 보시면 가방 키워드에 13,000번 노출된 걸 볼 수 있죠. 물론 유명한 디자인 브랜드이지만 소비자들이 첫 번째로 찾는 브랜드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패딩과 가방에 커버넛 브랜드 노출수가 저렇게 늘어난다면 고객들이 커버넛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하고 커버넛에서 제품을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료만 봐도 지금 거의 메인 키워드 위주로 나와 있잖아요. 쿼리량이 뭐 패딩이나 가방, 뭐 크로스백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메인 키워드인데 이제 그 대표님들께서도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메인 키워드에 우리의 상품을 상위 노출할 것이냐 아니면은 패딩이지만 뭔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후드 집업 달린 패딩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처럼 세부 키워드지만 그래도 전환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일지 대표님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SEO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직접 전략을 짜셔도 될 것 같아요. 마케터입니다. 그것도 준비해왔습니다. 숏테일 키워드와 롱테일 키워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중에 지금 떡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데려온다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예로 짧은 키워드와 큰 키워드 두 가지 여기 예시에 보이는 것처럼 노려볼 수 있어요. 떡집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노려볼 수 있고 길게는 성남 이사 떡집 추천 5만 원 이하 이런 키워드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떡집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숏테일 키워드, 짧은 키워드고 검색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떡집을 찾는 사람이 주변에 떡집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될 테니까요. 그럼 저기서 우리가 타겟팅해야 될 거는 로컬 키워드겠죠. 떡집을 찾는 사람들이 로컬 지도에 잘 등록하는 것도 SEO 컨설팅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떡집 추천을 아무리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기에서 전환이 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롱테일 키워드, 만약 제 친구가 성남에 떡집이 있는데 성남 이사 떡집 추천 5만 원이라는 키워드에 노출이 된다면은 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이리 리텐션하게 구매로 전환될 의도가 다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미 예산 범위까지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떡을 살지도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롱테일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딱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해당 떡 5만 원이야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전환으로 넘어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숏테일 키워드나 롱테일 키워드로 들어오는 사용자의 유입은 숏테일 키워드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노출시켰을 때 발생하는 매출은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검색량이 훨씬 더 적은 롱테일 키워드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커버나 사례처럼 보시면은 방금 패딩이나 가방 같은 숏테일 키워드에 노출됐잖아요. 해당 키워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딩이 엄청 좋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 이제 전환이 되는 건 또 다른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전환도 그런 롱테일 키워드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어떤 방향성, 특히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브랜드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싶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한 키워드를 우리가 꼭 해야 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좀 어디서 반응이 올지 모르니까 다 보면서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검색 전략이 중요한 이유도 이제 결국에는 자사몰로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자사몰 SEO는 왜 지금이 더 중요해진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물론 구글에서 그 서드파티 데이터 금지 정책을 철회하긴 했지만 CRM 마케팅, 그러니까 기존의 퍼포먼스 마케팅의 효과가 떨어지고 CRM 마케팅의 시대가 각광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CRM 마케팅 하나요 여기 AMP는? 또 이제 저는 광고주분들이 그것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시고 확실히 그쪽에서 많이 구매가 돈을 안 들여도 일어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요새 무엇보다 광고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다들 주변에 대행사 하시는 대표님 혹은 브랜드 하는 친구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광고 효율이 막 절반 이상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럴 때 결국 각광받는 게 CRM인데, 오픈마켓에 우리 상품이 노출되거나 우리의 판매 채널이 오픈마켓밖에 없을 때는 CRM 활용이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사몰 SE를 통해서 우리 고객으로 이미 고객이 DB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의 시즈널하게, 아니면 우리의 신상품, 우리의 새로운 룩북, 아니면 우리의 그 제품 콤비네이션을 한꺼번에 팔아서 고객 획득 단가는 낮추고 한 명당 판매 금액은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SE를 통한 자사몰 구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사몰 SEO를 강화하고 싶을 때 이커머스 브랜드들이 조심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자주 빠지는 함정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사례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광고를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케터분들이 이제 광고를 태운다고 하면은 광고 소재에 적합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태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패밀리 링크도 될 수 있고, 뭐 특별 할인 링크, 썸머 할인 링크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해당 페이지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검색 엔진이 어떤 페이지를 가져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브랜드라고 예시를 하면은 이번 여름 관련해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기존에 반팔이나 반바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여름 관련 광고 페이지들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해당 광고 페이지가 오히려 노출이 더 잘 되면서 기존의 제품들 페이지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광고 페이지들이 계속해서 쌓여요. 없애지 않고. 광고를 돌리고 그 페이지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광고 페이지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25년도인데 23년도 여름 페이지가 노출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작 25년도가 돼서 25년도 제품을 팔고 싶은데 23년도 제품이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23년도에 있던 그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변형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광고를 할 때 기존에 있는 페이지를 수정해서 하면은 기존 페이지에 어느 정도 그 SEO에 대한 권위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25년도 제품을 찾는데 23년도로 빠질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퍼포먼스 마케팅, 요새 대부분의 브랜드가 그런데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하다 보면은 SEO적으로 점차 서비스 유입이 악화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켓페이지에 찾아오시는 고객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그 페이지를 딱 까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 거, 아니면은 패밀리 세일이 계속 노출된다든지, 우리 신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상설 할인 제품들이 노출돼가지고 손해를 보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지금 볼 수 있나요? 네. 전체적인 SEO 컨설팅 아니면 SEO 전략을 세우는데 똑같은데, 이거는 저희의 그 KT 고객님들의 사례예요. 보시면은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나, 그리고 어떤 키워드에 지금 상위 노출이 되고 있나, 그리고 키워드별로 들어오는 클릭수나 CTR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그래프 차트를 루커 스튜디오로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GA4와 구글 서치 콘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근데 이걸 봤을 때 SEO 캠페인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서비스에 무의미한 키워드로 들어오는 사용자는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페이지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25년도, 23년도 키워드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름 옷들을 타겟하고 있는데 여름 옷이 아니라 무의미한 키워드, 뭐 겨울 옷으로 노출되고 있지 않나를 계속해서 트래킹 해 가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타겟팅하는 키워드에서 노출이 잘 되고 있나를 타겟팅 하시면서 그 SEO 캠페인 전략을 세워야 돼요. 실제로 저는 기업당 한 200개에서 500개 정도의 키워드에 순위 노출 리포트를 매일 발행해서 받거든요. 그것도 저희 마켓피디아 요청하시면은 저희 유크레인 파트너사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할인된 가격에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매일 우리가 타겟하는 키워드에서 순위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킵 트래킹 해가지고 SEO에서 절대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작업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불필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검색 광고로 따지면은 그런 거는 제외 키워드 처리를 하면 되는데 SEO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이트맵이라고 검색 엔진들에게 이 사이트 읽어줘, 이 사이트 읽지 마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도를 줘요. 우리도 이 건물에 들어오면 맨 처음 너무 복잡하니까 지도를 갖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이버나 구글에 귀여운 로봇들이 있어요. 사이트 탐방하고 읽어가는, 걔네한테 우리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갖고 페이지를 가져가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같은 경우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로그인 페이지.
그리고 회원가입 페이지가 쓸모없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악성 후기 페이지들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없앨 수 있어서 사이트 맵으로 맨 처음 없애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검색 엔진에서 이 페이지 지금 너무 많이 유저들이 쓸모없이 들어오고 있어. 예를 들어서 패밀리 세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데 패밀리 세일이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그럼 패밀리 세일을 없애주라고 색인 제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색인은 뭐냐면은 검색 엔진이 해당 페이지의 정보를 가져가서 저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색인된 거 우리 몇 개월 동안 없애줘라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다 이제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일단 계속해서 컨설팅 비용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건 미리 파악해서 드리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아주 꿀팁들을 다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브랜드 운영자나 아니면 마케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SEO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커머스 SEO뿐만 아니라 모든 SEO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SEO는 검색과 마케팅이 섞여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호하다고도 볼 수 있고, 마케터도 이거를 전담해서 하기 애매하고, 개발자도 이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기에는 전략을 짜기에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SEO를 살펴보면은 구글의 검색 엔진이 1년에 300번 넘게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 세계적인 천재 개발자들이 모여서 300번 넘게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잠깐 개발을 다룬 사람이나 마케터들이 이 검색 엔진을 100%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SEO 정보들이 있다면 그 SEO 정보들을 바탕으로 액션들을 취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경험치와 결과치로 우리의 전략을 계속해서 맞춰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SEO가 워낙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호로록 하는. 맞아요. 막 우리만 사용하면은 1위 노출 보장됩니다. 아니면은 뭐 백링크 만들어 드립니다. 아니면은 특히 요새 유행하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블로그로 달에 막 몇천만 원 벌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몇백만 원씩 강의를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그런 업체나 아니면 개인과의 거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아니면 낸 적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저는 지금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SEO에 대해서 공부를 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이해가 잘 됐습니다. SEO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커머스 운영자라면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만약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켓피디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2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